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최명수입니다. 성공투자의 아침은 매일 아침 시장의 방향성과 집중해야 할 종목, 섹터를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른 방송폼으로 특별한 전문가분을 모시는 날인데요. 헤지 트레이더 윤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하시는 윤진 대표님 노란통 메신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켜시고 방송 하단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뜨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초보자, 중상급자 교육부터 종목 추천과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식장이 최근 외국인 유입에도 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현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요즘 최근에 해외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S&P가 거의 뭐 신고가 직전까지 다시 또 올라갔는데 뭐 한 이틀 정도 잠깐 조정은 받았었어요. 수목해가지고 잠깐 조정 받았었다가 결국엔 제가 이건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다. 그만큼 강세가 뚜렷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고 어제 다시 상승으로 꺾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반도체 지수는 그거 대비해서는 S&P 대비해서는 살짝 약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장처럼 이 정도로 굳이 빠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장은 유달리 좀 심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매도를 반대로 치고 있는 종목 상황이고, 자, 최근에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환율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10월 12일장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환율은 떨어지고 있죠. 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고 있고 명백하게 거래가 우리나라의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 자금들이 그럼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 저 친구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매수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실질적으로 거래 현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거래 현황 같은 경우에 공격적으로 오히려 매도에 대한 포지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현재 외국인들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 뭐 오늘 제가 지금 방송 찍어드리는 거는 29일장 지금 기준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11월달 2월 기준으로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자,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세 코스피에 대해서 매도세를 굉장히 강하게 때리고 있고, 선물장에 있어서는 더 매도량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5천억 가까이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굉장히 매도세가 뚜렷한데, 그럼 우리나라장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12일장 이후로 계속 보였던 패턴 계속해서 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현물에 대해서 뭐 차익 실현을 던진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 왜냐면 너무 이제 그동안에 작년도 한 해 동안 장기 성장을 거둬왔고, 이게 시장에서도 계속 전망되는 부분이 실물 경제가 성장을 못했는데 그거 대비해서 너무 인플레이션을 과하게 반영시켜서 주가 상승은 뭐 100%에서 우리나라는 150%까지 성장을 보였다. 이걸 너무나 지금 시장에서 굉장한 경제 이슈로 보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고려해서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을 던지는 거는 너무나 이제 기관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트레이딩입니다. 그런데 선물장에서 매도를 친다라는 거는 자, 명확해요. 이거는 최근에 들어온 자금 가지고선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가 선물 매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매도하러 왔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정리를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듯이 우리나라로 통화가 유입되면 증시가 올라가겠지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 우리나라 와가지고 현물장에서도 공매도 치고 선물장에서도 매도 치고 이런 트레이딩으로 가고 있다. 심지어 옵션까지도 전부 다 매도만 하고 있어요. 양매도 전략을 취한다라는 거는 이제 나는 여기서 투자시장에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자놀이 하겠다, 거의 이런 마인드거든요. 양매도는 사실상 이제 거의 이자 테이킹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래로 많이 바뀌었고, 국내장 같은 경우는 미국장보다 더 오히려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세게 주고 있다 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명확하게 좀 트레이딩의 포지션을 잡아야 될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매수를 하는 종목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있다. 자,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외국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평가의 가치를 두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있을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이슈들 이후에도 계속해서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주가 상승 수급을 형성시킨다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 종목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 전환할 때 더 탄력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그 종목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조이싱하는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대응 전략 알아봤고요. 윤진 대표님 최근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인테크 장중 상한가, 라운시큐어 15% 등 횡보장 속에서도 정말 높은 수익률을 발생했는데요. 지금 50분 동안에만 윤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톡방 열어드리고 있으니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아래 하단 배너 QR코드를 비춰보시면 자동 링크가 뜨니 접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톡방에서 이번 주 횡보장에서도 수익률이 굉장하게 발생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어떠셨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보합권으로 많이 흘러가는 트렌드였죠. 업종 차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실 장이 오픈하면은 떨어지고 오픈하면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좀 강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그게 강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오픈하면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천선 이하로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 테이킹을 굉장히 좀 짧게 끊어갔었어요. 조금 이따 코인테크 한 번 더 리뷰 드리겠지만, 일단 종목들 자체의 텀을, 호흡을 굉장히 좀 짧게 가져가는 그런 트레이딩을 진행을 했었고, 사실 이제 코인테크 같은 종목들은 저저번 주 목요일에도 제가 생방송 중에도 추천을 드렸던, 저녁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기에 몰려서 거래를 하셨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대한 호흡을 짧게 갈 수 있는 것들을 노렸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그 이유가 굉장히 짧은 호흡으로 2주 만에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슈팅을 드렸기 때문에, 토스를 드렸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다음 주 바로 테이퍼링, 즉 미국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과정으로 전환하는 이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종목군을 선택하실 때 제가 오늘 강조드릴 섹터군이 이 증시장, 즉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게 이제 오늘장의 가장 트렌드 핵심이 되실 것 같고, 그 종목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이제 톡방 참여하셔가지고 그 종목이 무엇인지 캐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유가 왜 제가 이런 종목군의 변화, 즉 테이퍼링 이슈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군을 노리냐면은, 자, 시장이 작년도 대비해서 좀 한번 보시면, 작년도에 이제 2020년도 3월 21일이죠. 21일 기준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면서 현재까지 올라온 게 미국 증시입니다. 근데 이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한 종결 시점이 지금 11월 4일인 거고요. 자, 그럼 우린 뭘 봐야 되느냐? 자, 지수를 거의 100% 넘게 끌어올렸던 이 이슈가 반대로 반전해서 지금 이제 조정 장세로 돌아가면은, 당연히 여기서 기관들이나 심지어 법인들, 자사주에 투자했던 법인들은 자금을 빼야 돼요. 근데 이걸 빼가지고 그냥 뭐 대출 상환하고서 나는 그냥 돈을 없애버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 자금들은 어딘가에 다시 또 파킹을 시켜서 자산을 굴리는데 핵심을 둘 거고, 이 자산들의 출처가 어디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리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렉트로 먼저 생각하시는 거는 뭐 골드 시장, 안전자산 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 굉장히 다이렉트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자, 문제는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에 골드 대상 종목이 없어요. 골드를 우리나라가 마이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 마이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없는 만큼 우리가 골드 대체 투자 자산으로 투자할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겨우 선택하신다는 게 골드 ETF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자, 이 시장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체 투자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군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종목 톡방으로 정확하게 시그널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주식에 대한 이해, 수익의 중요함을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클래스 윤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매매 타이밍을 알지 못하면 내 계좌에 해독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익을 좌우하는 윤진 대표님의 피드백 점검 시간입니다.
저번 주 저녁 생방송에서 추천해주신 코인테크 목요일 장중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노란톡방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보시고 인증 올려주신 거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정말 보셨어요? 네. 아, 네. 자, 일단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탄력적인 성장을 보이지 않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진입하기 전부터 의심이 좀 많았었죠. 네. 지금 오늘 제가 리뷰 드리고 있는 29일 기준으로는 이제 이 대본은 어제 작성됐을 텐데 오늘은 또 올랐어요. 또 올라가지고 지금 15% 더 상승 보여서 지금 사실상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매수일이 정확하게 언제였냐면은 저희가 이제 종목을 언급을 드렸던 게 14일장 10월 14일에 언급을 저녁 방송에서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바로 톡방에서도 공유를 드렸습니다. 톡방에서 바로 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공략주도 이렇게 톡방으로 그냥 바로 쏴드릴 테니까 그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14일장 기준으로 언급 드렸는데 이때 가격이 종가 기준 25,900원이었어요. 25,900원이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오늘 상한가는 아니었고 15%가량 찍었던 게 41,850원 단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가 계산해 보시면은 뭐 간단히만 생각을 하셔도 61%라는 고성장이 발생했다라는 거, 불과 이제 2주 만에 발생했죠. 실질적으로 이제 목요일 날 드렸고 많은 분들께서 진입하셨던 거는 금요일장 기준으로 진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딱 2주 동안 61%라는 성장을 보였다라는 거, 굉장히 탄력적인 성장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에 돌입을 했었죠. 상한가에 돌입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 좀 굉장했던 게 우리나라 국내장이 코스닥장이 이제 천선에서 반대로 빠져가지고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장 같은 경우는 천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에서 투매세가 발생을 했었고요. 어제 이제 1시에서 3시까지 구간에서도 계속된 매도세가 발생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들 속에서 어떤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종목 자체의 탄력성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공정 관련된 2차전지에 관련된 공정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었고, 그 공정 관련된 섹터에서도 가장 매출적인 수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드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언급을 드려왔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할 때 2차전지 섹터가 아직 시점이 좀 멀어져 있다는 거죠. 2차전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출 시점이 원래는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수혜들을 2차전지 섹터들이 하반기에 한 번 더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지금 코인테크 같은 공정 설비에 대한 2차전지 설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정리를 드릴 때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 이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 사이클로 먼저 돌아가고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공정 설비 관련된 섹터라고 얘기를 드리고, 자 그 다음에 그 후발주자로 매출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제 2차전지 부품주들, 부품주에 대해서 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료주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죠. 2차전지 재료. 자 그런데 올해 환경문제권 이후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섹터가 전부 다 탄력적인 성장세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같은 경우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수익 청산을 볼 수가 있었었고, 코인테크는 더 그 이후로도 고성장을 거두면서 현재까지 상승을 보였던 건데, 그 이유가 공정설비들은 당장 2차전지로 확장하는 대기업군들이 발주를 계속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 올해 컨센서스 대비해서 연초 대비해서 또 계속된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주가 성장이 동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적절한 평가가 되시겠고, 실질적으로 매출액 변화 보시면은 매출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도 대비해서도 분명히 성장세를 보이는 게 뚜렷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분기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된 성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월, 6월, 뭐 9월, 12월 가면서 계속된 성장세가 나오고 있죠. 즉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이 컨센서스가 훨씬 높아졌다라는 거야. 높아졌기 때문에 분명하게 평가가치 상승도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전지가 원래 테슬라발로 우리나라에서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현대차라는 아이템을 갖고 있었고, 현대차는 나름대로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현대차에게 발주를 해줄 생각으로 2차전지 부품 관련된 부분들,
부품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 SDI나 이런 LG화학 같은 친구들도 기존의 이제 스마트폰 부품, 배터리 관련된 파트에서 점점 섹터를 넓혀가면서 계속돼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수혜를 받기가 좋은 그런 국가가 됐고 그런 기업들이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2차 전지 섹터가 빨리빨리 터져준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투자할 종목군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2차 전지를 빼고 얘기한다라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원래 매도세가 더 심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가 나머지를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거의 무관할 만큼 굉장히 탄력적인 수급들이 잘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코인테크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요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외국인 수급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던 시점 14일 이후부터 계속된 증가를 형성시켜 왔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나는 다 버리겠다 하는데 이 종목만은 사겠다 라는 테이킹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저게 그만큼 가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기관들도 뒤늦게 그걸 보고선 따라 샀어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요즘 제일 많이 고려하는 게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같은 무슨 오피스 두고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특정 기업 자산운용사들은 같은 건물 정도 쓸 수 있겠지만 자 실질적으로 그들이 트레이딩하는 폼 자체가 아예 이제 해외에서 거래하는 친구들 해외 증권사 뭐 JP모건 등등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 발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수급적으로 충돌하지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기관들은 우리나라 기관들은 공매도도 잘 못하고 주로 매수 위주로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 물량과 충돌하는 걸 극히 원치 않는데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따라 샀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개인들은 원래 그동안에 주워 담았던 종목이고 그러니까 탄력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10월 들어서 방송에서 제시한 공략주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익률 한번 보시면 코인테크, 라운시큐어 등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계십니다. 과거 수익을 봤다면 미래 수익도 알아봐야겠죠? 수익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에서 수익을 엿볼 수 있는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손실에 지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래 노란 톡방 QR코드를 통해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오늘부터 성공 투자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 방송에서 공략주를 보면요 30% 40% 수익이 나서 출연하실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힌트 제대로 한번 주시면은 제가 이번에 한번 꼭 맞춰볼 건데 첫 번째 힌트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정말 놀랐어요. 안 놀란 네.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퍼센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일단 종목들 중에서 요즘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해외장에서 계속적인 성장세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거의 막바지 수급이라고 보셔도 돼요. 미리 이제 최대한 수급을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정장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트레이딩이라고 보셔도 되겠고, 자 현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뭐니 해도 계속 테이퍼링 언급드리고 있는 테이퍼링입니다. 자 테이퍼링 자체의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양적 완화 축소인데, 자 이 단어도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부터 해외 증시가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기간이면은 지금 기업들이 매출이 잘 안 나는 기간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물론 이제 일부 수혜 기업들도 있죠. 뭐 넷플릭스나 이런 기업들은 일부 수혜를 받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 실적 악화 기간인데,
이 악화 기간에 대비해서 미리 연준에서 자, 저 친구들 때문에 주가 무너지면은 금융기관들이 다 위험해지니까 자, 우리가 돈을 찍어내서 풀어가지고 돈을 풀어서 환율을 떨어뜨리고 대신에 이제 주가를 올리자. 떨어뜨리고 주가를 올리자. 그래야 이제 금융기관들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돈을 지속적으로 찍어낸 거고요. 자, 근데 단순히 이제 주가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영향을 미치냐면은 자, 이 돈 가지고 그냥 시장에다가 이렇게 무슨 뭐 파티하듯이 뿌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기업들의 채권을 매수해 주는 겁니다. 자, 채권을 매수해 준다는 거는 이 친구들이 뭔가 대출금을 못 갚거나 아니면 이 대출 자산이 부실 처리가 되거나 이런 상황들을 미리 대비해서 이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보다 안정적인 상황으로 혹은 이제 타인의 부실 채권들을 매수를 대신 해줘가지고 이 부실 채권으로 막 소송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덕분에 이제 기업들이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돈을 지급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선 사업에 뭐 재투자를 하던 뭐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 결론은 뭐였냐면은 이 돈 받아가지고 다 자사주 매수했다는 거. 그게 현실입니다. 다 자사주 매수를 했어요. 삼성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페이스북이 돈을 받았다. 페이스북한테 대출을 해줬어요. 대출해줬더니 페이스북이 그 돈 받아가지고 본인 자사주를 매수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서 이제 뭔가 부실 처리가 되거나 막 기업이 망할 그 절체절명의 상황을 겨우겨우 막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뭐 지금 당장 그렇게 뭐 돈이 없어가지고 망하기 직전 수준도 아니고 뭐 미국 기업들이 막 돈이 없어가지고 문제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에 대출 받았는데 대출 이자가 거의 제로 금리야. 알다시피 미국 금리 지금 제로 금리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낮은 금리였는데 이 돈 받아가지고 지금 다 주식 샀다는 거예요. 주식 매수를 해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주가가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 발로 나머지 전 세계 글로벌이 다 올랐습니다. 글로벌이 그냥 다 올랐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오른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막 개인 투자자들이 성행을 하다 보니까 미국보다 좀 더 올랐어요. 50%가량 더 올랐고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올랐다. 그 오른 주체가 여기서 푼 자금들을 기업들이 그냥 그대로 주식 투자에다가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올랐다. 자, 그게 이제 현실인 거고 이 돈을 이제부터 미국 중앙은행급인 연준이 회수 조치를 하는 거, 회수 조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채권들을 다시 팔고 내가 돈을 챙긴 다음에 나는 이 돈을 연준 안에다 두거나 혹은 이제 소각시켜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자,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이 파티가 끝나지 않을까. 내가 돈을 다시 갚아야 되고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혹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뺀 자금들을 갚거나 혹은 재투자하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자, 근데 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웬만하면은 제로금리 상황에서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도 지금 부동산 투자하실 때 제로금리 상황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대출을 맥스로 불려가지고 투자를 하셨잖아요. 심지어 이제 요즘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막 신용대출까지 풀로 받아가지고 실투자금 몇천 가지고서 막 몇 억짜리 집을 구매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업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자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제로금리보단 많이 벌지 않겠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갚지 않고 재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재투자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투자 될 섹터를 찾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투자가 어디서 발생할지 부분을 캐칭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다. 좀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결국에 기업들은 이 자금들을 대체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표적인 대체자산 종목군을 얘기를 드리면 골드와 암호화폐 시장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어느 섹터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테이퍼링 이슈, 즉 양적 완화 축소, 즉 가장 쉽게 풀어드리면 돈을 다시 환율을 회수하는 조치, 회수하는 조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이고, 자, 여기 위에 다시 한번 써드리자면은 자, 실적 악화로 돈을 풀어가지고 환율을 떨어뜨렸는데 이걸 다시 회수하는 조치가 테이퍼링이고요.
그리고 그 조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정해져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는 골드 암호화폐라는 대체 자산군이 되겠다. 물론 여기에 이제 주가로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겠죠. 채권에 대한 가격 상승적인 부분 포함이 되는데, 자, 대체적으로 현재 증시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투자군을 찾게 되는 게 앞으로의 미래다. 딱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첫 번째 힌트로 이번 미국장 테이퍼링 이슈에서 반대로 상승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지난 수익 성과 레코드를 보면 라운시큐어 월요일 수익 정산이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부분을 보고 들어가셨을까요? 일단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가장 주목하던 섹터군이었는데, 사실 빠르게 청산하고선 저희가 익시트를 했거든요. 5,500원에서 수익 청산하고선 나왔어요. 그 이유가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백신 여권 섹터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된 섹터로서 매출 지속적인 증가가 발생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이 중요했던 이유가 보안 섹터들이 이제 코로나 이슈에서 언택트 2차 수혜주였거든요. 2차 수혜주였는데 동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막판 수혜를 볼 수가 있었던 게, 지금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여권 섹터이다. 백신 여권 섹터이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수혜를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번 주 기준으로 트렌드는 앞으로 한 최소 한 3주 이상 동안은 위드 코로나가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장의 메인 테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번 시장에서 혹은 지금 시장에서 뭐가 주요 메인 테마인지 잘 모르겠다. 언제나 딱 기준으로 두고선 생각하셔야 되는 건 매출. 지금 당장 그래서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일 것인가,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테마가 뭔지 아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사실 테마라는 단어를 쓰면은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대선 테마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막 정치주 테마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TV에서 보는 가장 많은 소재 중 하나가 정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관련돼 주면은 내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뭔가 그 사람 관련된 거면은 잘 오를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투자 많이 해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자, 명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드리면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인 거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이고, 기관 입장에서는 무조건 돈 되는 거 아니면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옛날 지금 뭐 80년대 70년대가 전혀 아니에요. 뭐 전두환 정부가 막 밀어붙여가지고 어디 기업 하나 상승시키고 새로 만들고, 뭐 매출 얼마를 더 찍게 만들고, 이런 시대가 이미 지났고, 현재는 이미 자유경쟁 시대에서 도와주는 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이제 기업가들이 먼저 후원을 하고 나서도 정치인한테 나중에 뭔가를 바라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정치 생활을 메인 얼마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커리어 망치려고 하냐, 지금 이런 식으로 반대로 호통받는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정경유착이란 게 과거처럼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만큼 어떤 테마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시장에서, 자, 소비가 여기에 쓰일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소비 기준으로 매출액으로 딱 찍혀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섹터군만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핵심이 언택트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성장 보일 때 같이 성장 잘 했어요. 작년도 이제 3월 달에 성장하고 나서 주가 올랐고, 그 다음에 올해 와서도 또 백신 여권 섹터로 또 추가로 또 올랐고, 그러니까 연속으로 수혜를 2번 본 거죠, 이 친구는. 자, 그런 종목이었고, 자, 그 외에도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점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결되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자, 생각보다 델타 변이 생기고, 뭐 지금 델타 뭐 람다 변이 일어나고 나서 또 델타에 또 아형 변이 생기고, 막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자, 이거 안 끝날 것 같다. 자, 다시 생각합시다. 안 끝날 것 같고, 이건 감기처럼 우리랑 그냥 평생 같이 갈 종목이다. 같이 갈 바이러스니까, 자, 여기서 그냥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백신으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큐어를 한다는 전제 하에 경제 성장을 같이 하자. 이런 방식으로 그냥 체제를 다 전환한 게 위드 코로나 구조이기 때문에, 자, 현재 시점에서 백신은 계속 맞아가면서 글로벌 투어를 하고 해외 출국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가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 여권 섹터들이 계속해서 아직까지 어떤 매출적인 수혜를 대상 종목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언택트 관련주 중에서 뭐 보안 관련된 섹터, 뭐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격 회의 이런 것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과거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가지고 오프라인으로만 만나고 아니 무슨 온라인이냐, 온라인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써야 되고 둘 다 공존해야 되는 구조다. 딱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위드 코로나 섹터, 그 다음에 백신 여권 섹터, 그 다음에 기존의 2차 수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받았었기 때문에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자, 제가 기술적인 거 얘기 드릴 때 가장 집중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기술적인 거 배제하면은, 자,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연평균 수익률이 뭐 20%대 됐었잖아요. 근데 최근 이제 기술적 트레이딩과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접목해가지고 하는 투자자들은 시장보다 알파 수익을 10% 이상씩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기술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집중을 해줘서 수급이 언제 터질지를 예측하는 걸 빨리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지금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게 사실 이제 9월 13일, 그 다음에 9월 29일 이렇게 양일로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끌고 갔는데 거래량 없이도 쭉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렇게 거래량 없이 상승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도 투자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매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 거래량 패턴의 끝에서 한 번 더 슈팅이 강하게 나와줄 경우에 더 공격적인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5,500원까지 무조건 버텨라 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심지어 이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등락을 많이 반복했어요. 장 떨어지면 그냥 다 떨어져주고 등락을 많이 반복했는데, 그래도 홀딩에 대한 관점을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아래쪽에 4,400원 단가 안 무너지면서 계속적인 수급 유지를 해왔고, 거래량 이탈 없었고, 이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전제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슈팅까지도 수익화로 노릴 수가 있었다. 딱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탄탄하게 상승이 보인 거래였는데요. 이런 윤진 대표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진 대표님의 시황 분석, 단기 스윙, 종목 공략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수익도 얻는 채팅방이니까요.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내에 풀지 못했던 궁금증 여기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힌트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공략주 힌트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략주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지금 MC님께서 설명 주신 대로 아래쪽 QR 링크, 그냥 요즘 그 카메라들이 좋아져가지고 카메라 자체에도 QR 링크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찍어서 링크 뜨면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어차피 방송 끝나면은 그냥 올려드릴 거니까 이거 방송 막 다 기다리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렸다가 톡방에서 그냥 체크하고선 바로 매수 들어가시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1시간 솔직히 저도 경제TV 풀로 보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냥 체크하고 종목 매수 진행할 거 진행하고 딱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해외장을 비교를 드리면서 어느 업종의 수혜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자, 요즘 이제 뭐 원자재도 상승을 보였고 대체 자산들이 굉장히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증권 투자가 이제 2020년도 20년도 3월에서부터 현재 한 2020년도 8월까지 21년도 8월까지 이 정도의 흐름이었다라면은, 자, 이제부터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청산하고 빼는 수량만큼 다른 대체 투자 자산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종목군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이제 골드와 암호화폐가 되시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오일에 대한 선물 투자, 뭐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투자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친구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투자한다고 그냥 가격이 올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이 맞아야 돼요. 수요와 공급이 명확하게 딱딱 맞아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오일은 제가 작년도에 마이너스 찍을 때부터
그때부터 오일은 무조건 그냥 매수 가시는 게 낫다. 오일은 그냥 어차피 장기 성장이니까 그냥 매수 가셔라. 이걸 너무나 많이 반복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일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승을 해줬던 부분이고, 자 지금 시장에서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금융 종목이어야 되고, 왜냐 기업들이 매수한 다음에 바로바로 팔아치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든 팔아치울 수 있고 현금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산다거나 혹은 정말 원자재 현물 계약을 한다거나 뭐 다른 기업을 투자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현금 유동화가 안 돼요. 다시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금융 종목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종목 자체적으로 환율이 등락이 발생을 해도 장기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기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대표적인 두 종목 섹터군이 골드와 암호화폐이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암호화폐 성장이 발생하는 거는 체크하셨을 거예요. 근데 골드도 지금 최근에 이제 1800선대에 위치해 있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지금 전망하는 게 내년 1분기까지 1분기까지 지금 3,000불 바라보는 3,000달러 바라보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보고서 상으로도 지금 일단 골드에 대한 성장세를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 자 원칙적으로는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이슈가 끝나고 현금이 회수가 될 경우에는 원래는 골드라는 거는 떨어져야 돼요. 그냥 골드 하나만 놓고 보자면 그래야 되는데, 증권에 워낙 많은 자금들이 다 들어갔었고 골드로는 생각보다 그 자금들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들이 이제 증권에서 빠져나오면서 어딘가 대체 투자 자산을 노리게 되고, 생각보다 환율도 그렇게 많이 환수 조치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현금 환수하겠다라고 하는데 막 증시 폭락할 정도로 현금을 시장에서 막 끌어담지 않거든요. 연준이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아요. 증시가 폭락하는 걸 원치 않아 가지고 이 상황까지 만든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 빠진 자금들이 어디로 갈 거냐? 골드 일단 1800선대 위치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평가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게 골드입니다. 왜냐?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찍었던 게 이제 1200선이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찍었던 게 1200선 바닥권이 여기였어요. 근데 자, 그게 지금 시간이 몇 년이에요? 지금 13년? 14년, 이제 내년이면 14년인데 14년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오른 게 지금 퍼센트로 보시면은 뭐 한 50%? 이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50% 오른 게 지금 10 몇 년 동안 올랐으면은 부동산 지금 한 3년 투자해도 50%는 벌었겠네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자, 현재 시점에서 자산 가치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거는 골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시장 관점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암호화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암호화폐는 무조건 디플레이션을 위해서 설계가 됐다. 디플레이션을 위해서 설계됐다는 건, 자, 이건 이제 화폐로서 취급을 해주자면은 성장을 위해서 설계가 됐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공급량을 통제시키고 매수 수요량을 증가시켜서 이 가격 성장을 만들어내는 걸 목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자 환율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뭐 동반 성장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증권 투자를 하던 기업들의 대체 자산으로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추천드릴 섹터군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 섹터군에 해당되는 종목군입니다. 골드와 암호화폐 중에서도 더 탄력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암호화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골드가 너무 그동안에 안 올랐다 보니까 지금 임원진들이 내가 자 증시를 팔아가지고 골드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반대로 임원진들로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 그렇게 안 올랐던 자산을 이제 와서 투자한다고? 뭐 어디 내용을 가지고선 무슨 과거 레코드 뭐가 있길래 골드를 투자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차라리 그 자산 빼가지고 암호화폐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 가치가 있는 주요 암호화폐군에 부분 투자를 하게 되는 거는, 자 그래 이건 수익적인 관점에서니까 오케이, 어떤 경제 어떤 전문가로서 임원으로서 투자 활동을 했으니까 거기까지 넘어가겠다,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대체 투자자산으로서 매력도가 증가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주가도 이미 탄력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주고 있고 시장 시총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거래량은 확실하게 증가한다. 거래량 하나만큼은 뭐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던 뭐 상관없이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자 이 종목군은 이 암호화폐 중에서도 거래 관련된 거래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로 암호화폐 섹터군의 성장과
성장과 함께 동반 주가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주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금주 한 주간 수익 성과 중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종목 동성 화인텍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부분을 보고 들어가셨을까요? 자, 아까 제가 원자재군 섹터를 설명드릴 때 오일 얘기도 한번 드렸어요. 네, 오일 얘기에 대해서 한번 드렸는데 그 종목이 지금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오일 섹터군에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가 성장을 했어요. 유가가 고성장을 보였고 지금 뭐 80달러대 수준에 와 있는데, 자, 80달러대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결론적으로는 이걸 운송하는 섹터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나무를 운송할 때와 금을 운송할 때는 분명히 운송하는 비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위험 부담이라는 것도 있고 이 시장 가치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수수료 비중도 커집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이 시장 자체에서 운송하는 섹터들도 전부 다 같이 매출 성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조선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자, 오일 생산 건으로만으로 해도 오일 생산 저거 유통하는 그런 관련된 조선을 진행하는 것만 해도 매출 성장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이 유가 관련해서 동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섹터군을 싹 정리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관련된 섹터이 있었고, 근데 조선은 솔직히 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원래 장기 매출이 안 좋은 종목이라서. 근데 지금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섹터냐, 오일 탱크, 뭐 보냉제 관련된 전문 섹터입니다. 그리고 오일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천연가스 LNG 쪽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연가스는 더 잘 올랐어요. 천연가스는 더 잘 올랐기 때문에 이쪽 섹터군에서 돌아가는 운용 금액 자체가 훨씬 단위가 커졌다라는 거죠.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조가 움직였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막 1500억에서 2000조의 금액이 움직이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수료를 받아먹는 그런 기업들, 혹은 여기다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증가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성화인테도 그 덕분에 똑같이 증가세를 보이게 됐고요. 그래서 분기 매출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세를 올해 1분기부터 보여왔었고, 작년도 대비해서도 또 추가적인 주가 성장세 구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기준으로도 지금 작년도에 이제 워낙 운용 금액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3,800억 찍었었고, 다시 이제 올해도 3,000억대 유지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또 4,000억대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오일 자체가 고성장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 관련된 섹터들 매출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는 어차피 트레이더잖아요. 돈을 버는 시점, 타이밍이 중요한데, 유가가 고성장 됐다라는 거를 다이렉트로 느끼게 되는 시점이 요즘이라는 거죠. 지금 80달러대는 이제 과거에도 본 적 없던 신고가이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보인 적 없던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현재 시점에서 오일 관련된 투자가 외국인과 기관에서도 대두가 됐고, 그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기 위해서 동성화인텍을 편입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주가 성장이 동반돼서 발생을 했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동성화인텍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공략주 힌트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이 시간 장중 귀한 정보 얻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알찬 정보, 공략주,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도 얻어가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죠. 장중 시황부터 추천 종목까지 모두 얻어가셔서 더욱더 내 계좌가 탄탄해지시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를 듣기 전에 핸드폰으로 참여하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노란톡 채팅방을 켰을 때 하단에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본 방송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오픈 톡방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톡방 참여하기 누르시면요, 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 50분 동안에만 톡방이 오픈되고요. 방송이 끝나면 톡방도 닫히니까요. 지금 방송이 끝나기 전에 꼭 들어오셔서 다음 주 발생할 수익 종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시장을 바라보는 게 너무 정확하고 공략주 보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공략주 반드시 제가 맞춰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힌트도 부탁드려요.
자, 일단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요즘에 좀 탄력적으로 잘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요즘 같은 시장일수록 더 중요한 부분이 정말 소수 집중될 수 있는 트레이딩이 집중될 수 있는 그 섹터군 아니면 나머지 종목군은 전부 다 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딱 그 한두 섹터군만 노려야 되는 게 요즘 시장이고요. 그래서 종목을 다변화해서 보유하시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자,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거래 같은 경우에 사실 거래군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안 나오고 비탄력적인 움직임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매수 상위 종목군 보시더라도 사실 매수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매수 금액 자체가 크지도 않고, 사실 이 종목들 중에서 특히 코스피 상위 종목들은 매수 대상 군에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만큼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언급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탄력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제 보수적 거래로도 유명한 연기금과 이제 보험 관련된 섹터군에서도 연속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사실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들도 대량으로 매수해놓고선 그 다음에 차익 시장 던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주가 성장세 흐름 끝에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인 성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섹터군이고, 그 이유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현재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대체 투자 자산으로 삼고 있는 게 암호화폐 골드이면서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에 대한 성장세를 예측을 해두고선 연기금까지도 수혜를 보고 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암호화폐는 이거 기관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하기에도 애매한 거 아닌가? 아직 비정형화된 자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투자 시장은 별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매출을 제대로 나고 있는 기업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면은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이 암호화폐 기업 자체만큼은 탄탄한 거기 때문에 그 종목에는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업화돼 있고 국가적인 자산인데도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분명하게 이 시장에서 수익성과 부분, 그리고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의 메리트, 이게 가장 중요한 테마라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매수 초입 구간입니다. 그건 이제 굉장히 앞으로도 탄력적인 성장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고선 오늘 드리는 공략주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은 어차피 방송 끝나고 톡방에다 올려드리니까 톡방 접속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마지막 힌트로 연기금과 보험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가 성장에 대비하여 미리 매수 중인 종목군이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지 트레이더 윤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통 메신저에 검색 버튼을 누르고 해지 트레이더 윤진 대표라고 검색을 하시면 투자 전략, 종목 추천, 종목 상담까지 모든 투자와 매매에 대한 가이드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승리를 하고 싶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